신규 상장사들은 상장 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엑시트를 하기 위해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장을 한다고 하죠. 거의 신기에 가까운 화장 실력으로 재무제표를 뻥튀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233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3프로TV가 최근 뻥튀기 상장 이슈로 논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이익이 고작 5억인 유튜브 채널이 시가총액 2,400억 원 뻥튀기 상장을 하려고 하면서 구독자들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밉상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장을 서두를까요? 상장 시 최대 주주 김동완 프로는 760억, 이진우 340억, 정영진 340억 모두 부자가 되어 돈방석에 앉을 것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마이너스 난다는 마이다스 손 정영진 씨도 유튜브로 프로소리 들으며 부자가 되었네요. 모두 유튜브로 천만장자가 되었네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실적 뻥튀기를 했길래 국민 영화들이 국민 밉상이 되었을까요? 3프로TV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억 8,594만원인데 상장 시 시가총액이 무려 2,400억이라고 합니다. 3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의 지난해 매출액은 167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 당기순이익은 55억 원입니다. 지난해 순이익 기준 PER 주가순이익 비율은 약 42배인데 동종 비교기업인 SBS 3.36배, 한국경제TV 10.24배보다 12배, 4배 이상 높습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한국경제TV 시가총액 1,385억 원보다 1,000억 이상 많습니다. 올해 순이익을 40억으로 추정하면 PER이 57배까지 올라갑니다. PER 40배 이상은 초고속 성장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에 적용되는 주가순이익 비율입니다. 3프로TV가 벤처기업인가요? 유망한 유니콘 기업인가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신규 상장사들은 상장 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엑시트를 하기 위해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장을 한다고 하죠. 거의 신기에 가까운 화장 실력으로 재무제표를 뻥튀기를 합니다. 사진 속 중국 여인의 화장 전후처럼 좀 꾸미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태어납니다. 주식 투자를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신규 상장 기업은 워낙 가치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비전이 있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상장하기 전까지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오다가 상장한 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척자로 돌아서는 일이 99,000%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몰아주기 뻥튀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첫 만남이나 데이트할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소 상장된 지 5년 이상 된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상장된 지 5년 이상 되면 그 기업이 자본시장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이상씩 매출, 손익 같은 재무제표 뻥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소 공시제도나 회계법인 감사,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의 미래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2023년 39억 원, 2024년 147억 원, 2027년 45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4년간 연평균 85%씩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의 주요 수익은 매출의 53%를 차지하는 광고 수익인데 국내 광고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3프로TV 1년간 구독자 수를 보면 올해 들어 신규 구독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월, 7월, 8월에는 신규 구독자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233만 명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가 2차전지인가요? 초고속 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2차전지 산업도 연 평균 40% 성장하는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국내 유튜브 인구도 줄어들 텐데 무슨 근거로 85%로 성장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이 전혀 없는데 2024년 62억 원, 2027년 353억 원의 해외 매출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구독자 수가 6,800명인데 올해 3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2027년에 500만 명 목표로 잡았습니다. 3,700만 명의 해외 구독자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1년 만에 62억 매출을 낸다는 건지. 뻥튀기가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상장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동환이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속 가능성에서 3프로TV는 유튜브라는 단일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MCN처럼 다수의 유튜버를 관리하며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 3명으로 운영되는 한개 채널입니다. 수백만 유명 유튜버들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유튜브 세계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면 유튜버나 아프리카 BJ, 트위치 스트리머들도 상장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펙 상장으로 2024년 1월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스펙 상장이라 공모주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상장될 것이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자금이 결국 뻥튀기 기업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돕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3% 관련해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시 3% TV에 출연하는 주식 중개인, 펀드 매니저 같은 주식 전문가들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증권사 세일즈맨들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최대 수익원이 뭔지 아세요? 주식 매매 수수료입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절대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의 80년 투자 인생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절대 전문가들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 상담, 종목 갈아타기, 단타 부추기는 전문가들 말을 걸러야 합니다. 주식시장 상장 목적이 자본 조달을 통한 성장이 아니고 벤처 캐피탈 VC들의 자금 회수 목적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죠. 중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들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통해 수십조 원 엑시트했습니다. 저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상장 초기에 1,700만원 넘게 투자해 마이너스 80% 가까이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3% TV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나라 신규 상장 기업들의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3% TV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몇 년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도 지속 수익이 나고 성장하면 사는 거고 99%의 신규 상장사들처럼 몇 년 전 실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지 않으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